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합니다. 장내에 계신 내빈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한규희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제11회 인공지반녹화대상 시상식 및 특별 강연회를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고영창 회장님을 모시고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협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고영창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일상생활이 다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오늘 행사도 사실은 저희가 많이 걱정을 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를 했는데, 다행히 온라인으로 준비를 했는데 또 이렇게 조금 더 상황이 악화되면서 그나마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성장 위주의, 성장 일변도 위주의 그 어떤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100년 전에 지구의 14% 정도를 우리 인류가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한 100여 년이 지난 지금 거의 78%의 지구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자연이 훼손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예기치 않았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생물체들, 또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고들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지구의 그 기후 변화나 또 열섬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한 도시를 이룬다는 것이 이 인간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편리하고 유용한 그런 기능을 얻을 수 있겠지만, 생태적인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파괴가 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 인공지반녹화협회에서 항상 주장하는 복원의 개념으로 그 도시에 최대한으로 벽면과 옥상을 녹화하면서 이걸 다시 복원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더 많은 발전이 되고 또 이런 사업들이 확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국가에서도 2050년에 탄소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뭐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바닷속이나 지하에 저장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얘기되고는 있지만, 그 비용 면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식생으로 이 모든 구조물을 덮고 그럼으로 인해서 환경을 열섬화도 방지하고, 또 요즘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발생도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협회에서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하고 또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20여 년 지난 지금도 활발하지 못한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신청을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도들이 엿보여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 건물들을 녹화를 하든가 하고, 또 한 가지 아파트 단지에서 이 주로 옥상 부분이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많죠. 사실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몇 개 현장에서는 또 성공적으로 녹화를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우리나라의 많은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주체들이 건설회사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회사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그리고 우리 협회 회원들 여러분들, 또 이 지금 동영상을 보고 계신 그 여러분들이 한 해에 한 가지씩이라도 우리 그 지구 환경을 생각하고, 또 기존에 있는 건물이나 또 여러 가지 구조물을 그린으로 커버링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해에 하나씩이라도 좀 해나갔으면,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대로 한 해에 한 가지 프로젝트는 우리 인공지반 녹화협회 대상의 출품작으로 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또 각자 공무원, 또 뭐 교수님들, 또 학계나 또 업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 해에 한 가지씩 사업을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시고 또 진행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들께서 좀 호응해 주시고, 또 우리 관련 사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협회에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여러 관계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수상하신 각 회사 관계자들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올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일들을 힘차게 같이 해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저희 협회에서도 진행한 그 주요한 업무 내용과 그 앞으로 현안 과제를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전례없는 일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도 예외 없이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올해 큰 과제 중에 하나였던 한일 국제 교류 및 정기 기술 세미나는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정기총회도 당초 2월 28일 날 서울역 회의실에서 예약하여 진행하려다가 연기되어 결국은 7월 23일 날 생명의 숲 부페룸에서 운영진이 참석하고 구글 미트를 통해서 온라인 총회로 대체하였습니다. 그 총회에서 고영창 회장님께서 연임을 결정을 하게 됐고, 한일 국제 교류도 또한 연기가 되었습니다. 협회 주소 이전이나 등기사 정리 등 기타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운영진 회의도 오프라인으로 한 7회 정도 진행이 됐고, 온라인으로는 한 2회, 그리고 주요한 긴급 과제로 인행한 임시회의가 한 5회 정도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11회 이번 인공지반 녹화 대상을 진행하기로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공지반 녹화 대상을
사단법인 생명의 숲과 함께 공동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공지반 녹화 대상의 권위를 높이고 행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협회에서 협회 도메인,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 주소를 확보하고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협회 사무소 이전 및 행정적 처리를 내년 2월 중에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협회 사무실은 현재 총무이사이신 한수그린텍 한재핵 대표님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효과적인 행정 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년 1, 2월 중에 집중적인 운영진 회의를 통해서 협회의 준후 해안안들을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 및 회원사의 정리, 협회의 기술 표준 제정과 정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진행하지 못한 한일 국제 교류를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고 지난 교류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교류에 대한 협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올해 진행하지 못한 기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반의 토양에 대한 기술 세미나나 토론회를 진행하고 인공지반 녹화 관련 법제도 및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 시대에 맞아서 인공지반 녹화의 방향성에 대한 관련 세미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회 사무국이 아직 꾸려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진들의 효과적인 업무 분담이나 참여 운영진들의 열정을 통해서 올해 한 해도 그나마 협회 발전을 기대하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협회의 2020년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수행한 업무 내용과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난히 힘들었던 올 한 해 저희 협회에서는 힘든 시기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재상우 총무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시상식에 앞서 인공지반 녹화와 관련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송규성 한설그린 부사장님으로부터 최근 벽면 녹화 트렌드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벽면 녹화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설그린의 송규성 부장입니다. 먼저 발표 전에 제가 이제 이 발표를 제안을 받고 최신 벽면 녹화 트렌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서울시 모 교수님이 자꾸 이제 최신 트렌드 이런 걸 얘기를 하시길래 좀 따라서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벽면 녹화, 인공지반 녹화에 대한 기술을 좀 저도 이제 개발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게 다른 트렌드에 비해서 조금 빠르지가 않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그런 준비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이제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최근 벽면 녹화 트렌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짓게 됐습니다. 네, 발표할 내용은 이제 실내외 벽면 녹화, 그다음에 환경 개선 관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버티컬 포레스트 순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외 벽면 녹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벽면 녹화의 전 세계적인 대가죠. 네. 패트릭 블랑. 근데 이제 이분이 2018년도에 부산 현대미술관에다가 벽면 녹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신문에서 한참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다 죽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안을 마련하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말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우측 끝에 보이는 사진은 가장 최근 사진입니다. 가장 최근 사진인데 역시나 좀 상태가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제 본인은 이걸 이제 예술로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대상지가 대상지이니만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패트릭 블랑이 우리나라에 이제 적용을 좀 해보고자 여러 시도를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성공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그 이제 을지 트윈 타워에서 이제 한 850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의 옥외, 실외에 벽면 녹화를 설치를 하게 됐고요. 그것에 또 올해는 그 돈이문 박물관 마을 여기가 한 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대규모로 옥외에 설치되는 벽면 녹화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이제 트렌드로 좀 뽑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0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그런 이제 그 벽면 녹화 대상지들도 옥외에 하나둘씩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부분의 경우는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가장 큰 거는 이 기술의 보편화 부분입니다. 어쨌건 실외는 그 2013년도에 그 서울시 벽면 녹화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오면서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있어 왔고요. 그 지속적인 발전 가운데 이제 이런 대규모의 벽면 녹화나 아니면 이런 이제 공면이나 기둥과 같은 다양한 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벽면 녹화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기술 개발이 돼서 특히나 그 업체별로 큰 기술적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에 있어서도 아까 시청, 서울시청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건 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민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지원 사업들이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이런 학교 공간이나 그리고 이런 지하철 같은 데서도 저희가 이제 심심치 않게 이런 벽면 녹화 현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관련 업체들한테는 그나마 좀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올해 그 산림청에서 지원했던 스마트 가든 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점점 더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 그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던 실내 벽면 녹화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정부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경관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에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나둘씩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 차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네, 여기는 스마트 가든 사업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 수목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개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코로나 이전에 가장 큰 환경 이슈가 미세먼지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이제 실내에 식물을 활용해서 공기 정화를 해보자라는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시티트리라고 하는 독일의 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기정화형 벽면 녹화 시스템.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런 나아바라고 하는 그 핀란드 업체를 위시해서 실내에 이렇게 단순하게 가전 형태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벽면 녹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조금 속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외국에서 트렌드를 만들어 온 것이 이제 국내에서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파고라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 같은 것들이 이런 벽면 녹화를 도입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많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이시는 이 안은 현재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중앙차로를 변경을 하겠다라고 할 때 대표 안인데요. 거기에도 벽면 녹화가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저희가 테스트해 본 결과로도 이렇게 벽면 녹화에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벽면 녹화가 다른 인공지반 녹화와 가장 큰 차이점은 포트에 gat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식물이 포트에 갇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관리를 하기가 다른 인공지반 녹화 방식보다는 조금 유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벽면 녹화를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에
에 대한 부분의 개발도 이렇게 이제 IoT를 활용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버티컬 포레스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벽면 녹화냐, 옥상 녹화냐라는 부분에 이제 조금 그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건축물의 인면에 식물을 어떻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방법에서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버티컬 포레스트도 그 저희 트렌드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 저희 부회장님께서, 김진수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또 해주시겠지만, 어쨌건 이 스테파노 보엘이라고 하는 그 이태리의 건축가가 이 이산화탄소를 저감하고 맑은 공기를 그 건물에 사람들한테 공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이제 숲을 건축물에다가 도입하는 그런 기술들을 같이 적용을 한 그런 건물의 사례고요. 네, 이렇게 조성된 모습, 그다음에 조성 중인 모습, 조성 후 실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2016년에 그 설치가 됐는데, 완공이 됐는데, 16년 9월의 사진과 그다음에 18년 9월의 사진입니다. 이게 보시면 심어져 있던 식물들이 어느 정도는 안착을 해서 잘 자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그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김 대표님이 조금 그 명과 암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겠지만 그 중국에 지금 이런 더 거대 단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그런 사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 같이 이게 이제 벽면 녹화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완성된 기술의 형태는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화를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의 이 환경에 맞춰서 최적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셨던 그런 기술의 이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옥상 녹화뿐만이 아니고 실내외 벽면 녹화가 굉장히 유행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뭐 관리까지도 시스템화 되어 가고 있는 얘기들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드아키 생태조경 김진수 대표님을 모시고 요즘 많은 이슈가 된 보스코 버티칼의 청두와 숲 아파트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송기성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스코 버티칼레가 요즘에 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건축물입니다. 수년 동안. 그렇게 좋은 사례로서도 우리한테 교훈을 주지만 한 2달 전에 우연찮게 신문을 한번 봤는데 청두에 숲 아파트를 만들었는데 그 숲 아파트가 실패를 했다. 사진 한 장하고 정말 아주 간단한 내용의 보도자료가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한심한 기사자료더라고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숲 아파트가 실패를 했는데 모기가 많아서 뭐 방수가 잘 안 돼서 하중이 무거워서 그래서 826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에 뭐 4가구가 들어갔다나 이런 아주 짤막한 기사가 나와서 그거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 숲 아파트 이게 쉽게 하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쁜 영향, 그 기사가 보도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거는 보스코 버티칼레와 너무 흡사하다. 결국은 카피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자료들을 좀 찾아보다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고요. 우리가 좋은 사례를 가지고도 인공지반 녹화를 잘 할 수 있지만은 또 나쁜 사례를 통해서도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인공지반 녹화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고 더 잘해 나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두 아파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좀 한번 여러분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두의 숲 아파트를
청두의 숲아파트가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고요. 그다음 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달린 거 보니까 중국이 뭐 그렇지 뭐 이런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었지 이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댓글들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보고 청두의 숲아파트가 결국은 카피를 한 건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역시나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갖다가 카피한 거지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설계에 도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패를 했겠지만은 보스코 버티칼레를 보면서 우리가 왜 청두의 숲 아파트가 실패를 했는가를 거꾸로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이제 한설그린에서 1918년도에 이제 밀라노를 가서 직접 찍었던 사진들을 제가 좀 제공을 받아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승호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보면은 스테파노 보엘이라는 건축가가 2014년 10월 15일에 밀라노에다가 준공을 한 두 개, 111m의 27층짜리, 76m의 18층짜리 두 개의 아파트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 아파트가 성공을 했었던 요인은 다른 데 있었죠. 물론 설계도 잘했지만 로라가티라는 식물 전문가가 특별히 협업을 해가지고 이 수목들에 대해서 한 3년 전부터 미리 뿌리돌림 해가지고 다 키웠던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는요. 그래서 이 작품이 2014년, 2015년, 2016년, 2018년 여러 군데에서 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페이지가 잠깐 미리 하나가 먼저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가 하나가 좀 빠져가지고. 이게 2018년에 이제 그 수상을 한 게 RIBA라고 영국 그 왕실 건축가 연구소에서 수상을 한 작품인데 이 작품에 대해서는 어떤 데에다가 이제 수상을 하냐 하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파급력이 높은 그런 건축물에다가 주는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스테파노 보에리가 2014년도에 이 건물을 준공한 이후에 얼마나 핫한 건축가가 되었냐면 지금 뭐 제일 핫한 건축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가 뒤에서 보시겠지만은 현재 이 사람이 지금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한 27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래서 이 스테파노 보에리의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라가티라는 식물 전문가가 지금 그 밀라노 대학의 조교수로 있는데 여기에 2015년 세계 그 옥상 조경 협회가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그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와가지고 로라가티가 발표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 때 가장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사람은 과연 이 로라가티고 그 작품은 그 보스코 버티칼레였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발표 시간의 반은 자기 자랑이었었어요. 이게 어떤 상을 받았고 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거의 반은 다 쏟아부었고요. 마지막에 한 말은 밀라노를 방문할 10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스코 버티칼레를 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이 작품, 뭐 작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이라인도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걸작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이 작품에 대해서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7개의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스테파노 보에리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D 사진들은 다 스테파노 보에리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썼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훨씬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위해서 태풍, 바람이 많이 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플로리다에서 수목에 대한 이 태풍 모의 실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뿌리분을 고정시켜갖고 바람이 불어도 수목이 전도되거나 가지가 부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에도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수관을 별도로 고정하여 태풍에 부러지더라도 지상으로 낙하지 않는다는 이거는 좀 이따 뒤에 사진으로 제가 또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로서 수목의 사계절 색상을 고려를 했는데요. 수목의 사계절 색상은 누구나 다 고려를 하겠지만은 이 두 건물은 약간은 벌판, 좀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더라도 계절별로 이 건물이 각각 다른 색깔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계절 색상을 고려해 가지고 만든 건물입니다. 잎회색이 독특한 수목들, 그 지역에서 자라는 수목들 중에서 잎회색이 독특한 수목들을 배치해 갖고 경관적 요소를 좀 고려를 했고요. 가드닝에 우리가 이제 요즘 가드닝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기존의 조경과는 다른 식재 패턴, 식재 기법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목, 관목, 야성화들을 이용해 가지고 정말로 작은 공간들이지만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까 송규성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수직 녹화냐 아니면 옥상 녹화냐. 보이기는 수직 녹화지만 기술적으로는 옥상 녹화의 기술입니다. 각각 화단이 1200에다 2800cm 정도의 높이가 한 1m 정도 되는 화단에다가 이제 식재를 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화단들의 가드닝 기법을 이용해서 정말로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내용 중에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스테파노 보에리가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보스코 버티칼레라는 걸작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옥상 녹화라든지 조경에서 항상 이야기할 때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당연히 스테파노 보에리도 생물 다양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생물과의 우리 인간과의 어떤 그 종회복성, 관계를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결국은 공존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도시의 그 무분별한 확장을 이제 평면적으로 보느냐 수직적으로 보느냐인데 오히려 스테파노 보에리는 높은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수평적인 확장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리가 평소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말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그 외에 습도 조절이나 이산화탄소 저감, 미세먼지 제거 등의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시키고자 이런 건축물을 계획하였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리고 처음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식물들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그 결합해 가지고 약간 변화를 하면서 총체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이 총체적인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식물과 사람과 생물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런 총체적인 공간을 형성한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계절적으로 변하는 식물의 색이나 형태를 이용해서 이 건물이 그 주변에서 랜드마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에너지 절감도 중요한 요소라고 이제 스테파노 보에리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인공지반, 특히 옥상 조경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 했던 이 이야기들은 또 그것을 벗어나거나 뛰어넘거나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본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그 하이라인에 대한 발표를 했었는데 하이라인도 하나의 트렌드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테파노 보에리도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가지고 하나의 훌륭한 스토리텔링을 입히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보자면은 여기에 이제 플라잉 가드너라는 이 보스코 버티칼레를 관리하는 5명의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로프, 자위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건물을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분 되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하고 유튜브를 보시면 이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한 8분 정도짜리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조차도 하나의 스토리텔링과 문화로 삼아 가지고 홍보를 하는 데 이용을 하더라고요. 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모든 관수 영향 관리는 이제 중앙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옥상에다 태양광을 넣어가지고 그 태양광을 이용해서 이 정원을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IoT 시스템을 위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식물을 선정할 때부터 쉽게 죽지 않는 가능한 한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그 지역에서 생존하는 식물들을 선정을 해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가지고 설계 및 시공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건물을 이제 준공하는데 각 화단에 맞는 나무들을 미리 선정을 해서 그 크기에 맞도록 뿌리 돌림을 해 가지고 잔뿌리 발근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 식재를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식재를 할 때는 바로 캐다가 식재를 하니까 뿌리도 많이 잘라내고 가지도 많이 잘라내서 그 형태를 잘 유지를 하지 못하는데 보스코 버티칼레는 아까 송 팀장님이 보여준 거는 그 2년에 걸친 그 차이점을 보여줬었지만은 사실 처음에 준공했을 때부터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더 풍성한 모습으로 변화를 한 것이죠. 이렇게 치밀한, 수년간의 치밀한 어떤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이런 걸작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로 볼 때는 좀 부럽기도 하죠. 이런 준비 작업들을 못하고 돈에 급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물론 여기에 오늘 모이신 분들,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은 다 예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더 신경 써갖고 인공지반 녹화를 조성했기 때문에 오늘 수상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제 보편적 옥상 녹화에 대해서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뒤집어 보면은 청도의 숲 아파트가 실패한 원인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뉴욕 그 보타니컬 가든에 있는 그 데릴 베이어스가 이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한 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지보수를 고려하지 않았다. 맨 끝에도 나오지만 얘네들은 당초 연간 사회관리계획만 잡았었대요. 근데 데릴 베이어스는 이런 데들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설계 및 디자인의 문제가 있었고요. 조성 후에 방치가 되었고 전문가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처음부터 건축과 조경 설계가 원예가 구조 전문가의 협업이 부족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모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발코니의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다 아는데도 하지 않는 것들이지 여기에 특별한 이야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데릴 베이어스가 이야기한 거 외에 또 몇몇 가지들 이야기를 해보면 뭐 조경 기술의 문제가 있겠죠. 아까 이 잘못된 설계 및 디자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했었고 구조의 문제나 방수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미리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병충해의 문제 고려하지 않았죠. 병충해는 토양 기후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 지금 모기가 많고 다른 병해충이 많고 냄새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토양이라든지 병해충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카피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이 성장을 하면서 하중이 더 증가가 되는데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아서 추가적인 하중이 아마 누수라든가 이런 걸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광량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것들도 좀 부족했고 식물 재배 방식 모든 것들 우리가 보스코 버티칼레를 성공 사례를 보면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여기는 다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청도의 숲아파트 실패 원인을 보면은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러면 옥상 녹화를 잘하는 데냐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공하신 분들이 오신 것이고요. 대부분의 옥상 녹화들이 실패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이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옥상 녹화 실패 원인이 뭐냐? 당연히 설계 기술의 문제죠. 설계가 치밀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법적 설계 겨우 해가지고 준공해야 하는 그런 설계 기술의 문제.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지관리에 대한 생각, 이거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걸 설계에 반영을 하고, 식물을 선정하고, 그런 기술이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설계 단계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있으니까, 단순히 그것만 해가지고 준공만 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도의 미비, 법적 적용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군데는 회사의 자체 건물이기도 하고 사옥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상업적인 건물들이 주인이 없습니다. 아파트처럼 그냥 분양을 하고 시행사는 분양하고 나가는. 그러니까는 주인이 없고 이거를 분양받은 사람들도 자기가 들어와서 장사를 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세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주인이 없고 관심들이 없다 보니까 옥상 녹화에 대해서도 유지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비용을 들이려고 하지 않고 실패를 하는 그런 원인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파노 보에리에 아까 얘기했던 27개의 프로젝트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몇 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알바니아 수도인 그 티라나에 계획한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처음 소개하는 이유는 첫 번째 소개한 이유는 이거는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해서 그거에 대비한 혹은 서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티라나는 알바니아 수도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탈리아에서 그 아드리아해를 건너가지고 발칸반도의 그리스 바로 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이 코비드19 시대를 맞이해서 스테파노 보에리와 이런 그 작은 도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스테파노 보에리 홈페이지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왼쪽의 사진은 조금 전에 발표 자리에서 봤듯이 그 중국의 그 리저우에 조성하는 스테파노 보에리와 협업을 한 그 건축물이고요. 한 3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대단지의 그 아파트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의 숲아파트 이런 거 보면 짝퉁인 거죠. 여기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곳이고, 청도의 숲아파트는 겉모습만 슬쩍 따다가 만들려고 그러다가 이제 실패한 이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멕시코의 그 퀸타나 이제 캔쿤이라는 곳에 조성한, 요것도 이제 물가에 조성한 한 13만 명이 거주하는 그런 이제 작은 단지예요. 작다고 하면 작고 크다고 하면 큰데 여기에 면적이 한 180만 평, 557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은 여의도 실제 가운데 면적의 한 1.5배 정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한 13만 명이 거주하는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멕시코의 제일 하단에 그 오른쪽에 그 쿠바를 마주보고 있는 그런 그 해변가 도시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요것도 왼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캔쿤의 그 프로젝트인데요. 스마트 포레스트 시티 캔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다른 그 중국의 프로젝트명입니다. 그 외에 이탈리아 트레비소라든가 다른 프로젝트들, 스페인이라든가 여러 곳에서 지금 스테파노 보에리의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작은 건물뿐만 아니라 커다란 단지 조성까지 많은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금 정보를 또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설그린에서 2018년에 가서 찍은 요 사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안전을 고려했나라고 하는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흐릿해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여기가 지금 캔틸레버죠. 우리나라는 이 캔틸레버가 건축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해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하기가 어려운데, 여기는 이제 보스코 버티칼레는 아닌데 여기가 지금 캔틸레버 구조를 잘 볼 수 있는 사진이라서 같이 집어넣었는데
지금 약간 흐릿해갖고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기둥이 없이 받쳐주는 보가 없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마다 다 줄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요 줄에다가 요 나무를 묶어놨습니다. 혹시 나무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도 지상으로 추락해갖고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고려하였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가 조금 가까이 줌으로 당겨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더 당겨서 여기는 줄이 잘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시로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묶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에서 아까 그 플라잉 가디너들이 외부에서 이제 로프를 타고 오면서 외부에서 전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정한 것들을 각 층마다 모아놓고 하는 것들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 또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보스코 버티칼레하고 청도의 숲아파트의 사례를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고, 우리는 좀 앞으로 좀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인공지반 녹화의 효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 강의는 이걸로 끝인데, 원래 오늘 첫 강의는 농진청의 한승원 박사께서 오셔가지고 식물의 생장과 인공지반 녹화 최적 시스템 설계라는 강의를 해주시기로 하셨었는데, 거의 전주에서 오시다가 차를 갖고 오시다가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천안쯤에서 못 오셨습니다. 그래서 줌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강연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제가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인공지반 녹화협회에서 한번 세미나를 잡을 때 오셔서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 양해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송규성 부장님께서 발표하신 것과 그다음 제가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지금 시간을 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도 여기는 다 성공적인 사례를 하시는 분들이라서 이해를 잘 하시고 궁금하신 게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행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조금 인원이 적게 왔고요. 한승원 박사님께서 발표가 늦어져서 약간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맞춰갖고 행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제일 지금 핫한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얘기들을 두 분을 통해서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시상식 장소 세팅을 위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니 시간에 맞춰서 다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부 사회를 맡은 어버니스의 한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 사회를 맡은 인공지방 녹화협회 총무이사 이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부에는 이번 공모전의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상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문길동 과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장 문길동입니다. 원래는 오늘 축사를 최현종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바쁜 일정으로 제가 대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반 녹화협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장려하기 위한 제11회 인공지반 녹화협회 녹화 대상 시상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도시환경은 기후변화와 오염물질로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도심 환경 속에서 건물 옥상이나 벽면과 같은 인공 지반을 푸르게 만드는 일은 나빠져가는 도시 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는 그 산업이자 미래를 이끌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또한 변화하는 이런 환경에 발맞추어 가지고 인공 지반 녹화를 위해서 옥상 녹화 사업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2002년부터 시행한 옥상 녹화 사업은 금년까지 19년간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720억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그 765개의 건물 옥상을 녹화를 했는데요. 더불어 옥상 녹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그 옥상 녹화 지원조례도 저희들이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역시 그동안 인공지반 녹화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룬 작품 및 제품을 시상함으로 해서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녹화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상식을 통하여 인공지반 녹화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과 우수한 사례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녹지 공간 확충에 대한 공감대 또한 확대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끝으로 인공지반 녹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고영창 회장님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시상에 수상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하와 아울러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11회 공모전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경과보기를 듣기 전에 이번 공모전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은희 위원장님, 한승호 위원님, 김인호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은희 고문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이은희입니다. 먼저 오늘 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시상식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모두 다 수상자이십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심사평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반 녹화 대상은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의 회복을 위한 그린 인프라 확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0년 심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적정한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서 모두 15개소의 인공지반 녹화 대상지가 접수되었고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거쳐서 10개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다. 평가 항목으로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도시 경관과 도시 사회의 공익적 기여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혁신적인 기술의 시도와 시공성, 유지 관리의 경제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종합적으로 제출된 작품들이 전반적으로 인공지반을 충분히 녹화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활용과 벽면 녹화에도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부터 개별적인 심사평을 대상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대상 받으신 분 누구신지요? 대상인 을지 트윈타워의 경우 서울 도심 세운상가 일대에 재정비 촉진지구인 도심 중심가로에 인접한 상업 오피스 건물로서 남산에서 종묘를 잇는 녹지축과 밀접하게 연계된 지역에 설치된 건물로 단순한 평면의 녹지가 아닌 남측과 동서 측면 일부의 벽면
2개 층의 벽면 녹화를 만들므로써 세운상가 보행로와 연계된 입체적 녹화 공간으로 파사드에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상록 가문목을 식재하여 사계절 내내 푸른 녹지 경관을 제공하기 위해 진화된 식재 포트와 간수 시스템,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을 통해서 벽면 녹화에 적용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우수장인 나인원 한남은 전반적으로 자연을 살린 단지 디자인으로 넓은 잔디마당과 거울 연못, 곡선형 단지 보행로, 자연형 식재 및 전동의 옥상 녹화의 시공 및 관리하는 부분이 용이하게 조성되었으며 다양한 식재 패턴을 살려 조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은 주변 녹지를 연결하는 생태 네트워크의 핵심 지역으로 생태 네트워크와 도시적 맥락이 중첩된 곳으로 지상부인 인공지반 녹화와 옥상부의 녹화가 연계된 사업지역의 사례였습니다. 시공 및 주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반의 녹화와 수경시설 등의 조화가 잘 되는 등 도심 속 자연을 짜임새 있게 엮고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친환경 5개 공간과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리버시티는 단지 북쪽 한강과 인접하여 단지 내 들녘 경관을 형성하였습니다. 한강 철새 도래지 주변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새들의 휴식처와 도시 기후 및 열선 방지 효과를 위해 전동의 옥상의 잔디와 솔라 시스템 등 인공 녹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은 죄송합니다. 제가 센트레빌에 살고 있어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송파 파크 센트럴은 주변에 다양한 녹음과 이어지며 단지 내 7가지 아름다운 길과 경치를 담고 다양한 수경시설을 인공지반의 우수를 통한 관리 시스템을 고려하여 100% 관리가 되게끔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에 대한 평입니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시흥 장현 리슈빌은 인공지반의 소나무 및 대형목을 식재하였고 테마숲을 통해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였으며 계류, 생태연못, 석가산, 벽천 등 다양한 수경시설을 통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레미안 DMC 루첸시아의 경우 지하 주차장 위에 인공지반 녹화를 차분하고 안정된 조경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물과 녹지를 활용한 다단식 조경 계획 및 인공지반 상부 녹화 기술 적용과 우수 재활용, 조명을 활용한 야간 경관 연출, 실외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놀이터에 설치하는 등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또 연결되어 있는 DMC 에코자이의 경우 경사지형에 대형목 식재 부직을 높이고 인공지반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간수 시스템, 배수 환경 등을 고려한 녹화를 진행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술 혁신 분야의 한설그릴은 저관리형 옥상 녹화 시스템을 개발, 저관리형 기술을 통해서 초기 할착을 돕고 수분 공급을 통해 하자율을 감소시키는 기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헌법재판소 백송하늘공원은 재판소 옥상을 활용하여 2008년에 옥상 녹화를 진행하였고 유지관리 체계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옥상 녹화를 보완, 유지 관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해 인공지반 대상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코로나19로 뒤숭숭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 녹지 굉장히 중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벽면 녹화, 옥상 녹화가 또 앞으로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음에 여러분들 자긍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그린 인프라 확립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올해 인공지반 녹화가 우수하게 진행된 곳이 어디인지 수상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10곳이 선정되었고 고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상이 환경부 장관상 1곳과 최우수상 4곳, 우수상 3곳, 기술혁신상 1곳, 유지관리상 1곳이 수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인공지반협회 인스타를 통해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한 곳이 인기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올해의 인공지반 녹화 공모전 시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혁신상과 유지관리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혁신상은 인공지반 녹화의 새롭게 개발된 제품이나 기술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유지관리상은 올해 처음 신설된 부분으로 준공 후 5년이 지난 작품으로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한 곳을 대상으로 시상하겠습니다. 시상은 협회 부회장님이신 김윤호 교수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호명하는 대상지의 관계자와 신청자께서는 무대에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일에 인공지반 녹화 대상 공모전 기술혁신상 한설그린 축하드립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대상 잠시만 네네 우선 그 기술혁신 분야의 한설그린은 저관리형 옥상 녹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기술혁신상 한설그린 고운동 남측 복합커뮤니티센터 위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주최한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숲 이사장 허상만.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기술혁신상이랑 원래 같이 하려고 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기술혁신상 유지관리상 헌법재판소 백송하늘공원 이쪽으로 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상 수고해 주신 김은희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세 곳의 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의 문길동 과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호명하는 대상지의 관계자와 신청자께서는 무대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 올라오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네. 계룡건설 시흥 장현 리슈빌, 삼성물산 레미안 DMC 루센티아, GS건설 DMC 에코자의 수상분들은 무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네, 계룡건설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계룡건설 산업 시흥 장현 리슈빌 위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의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숲 이사장 허상만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사진은 다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삼성물산.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삼성물산 레미안 DMC 루센티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GS건설 DMC 에코자입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GS건설 DMC 에코자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수상 수상자분 다 같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각각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각각 한 번씩 사진.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우측으로 살짝만 더. 네, 됐습니다. 여기 앞에 하시고요. 이쪽입니다.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같이도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죄송해요. 같이 한번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진을 좀 많이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각각 찍고 같이도 한 번씩 찍자고 얘기하셔가지고. 네, 상태는 펴주시고요. 네, 한번 웃어주십시오. 얼굴을 안 보이시지만. 본과장님 쪽으로 조금만 이동하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고요.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쭉 빠지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다시 한 번에.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시상에 수고하신 문길동 과장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우수상과 대상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최우수상 시상은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 고영찬 회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고영찬 회장님 무대로 올라 주십시오. 우선 최우수상 수상지 4곳을 호명하겠습니다.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센트럴의 대림산업, 나인원 한남의 롯데건설,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의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리버시티의 현대건설, 무대에 올라와 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올라오십니다. 여기 앞쪽에 서주십시오. 네. 네, 먼저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의 대림산업 수상이 있겠습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최우수상 대림산업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위 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의 숲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고영창, 생명의 숲 이사장 허상만 축하드립니다. 먼저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상패를 살짝만 들어. 네네, 살짝만. 자, 쭉 보시고요. 자, 여기입니다.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여기 하십시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잠깐만 좀 계시죠. 네, 다음은 롯데건설 나인원 한남입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우수상 롯데건설 나인원 한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고영창 회장 쪽으로 살짝 이동하겠습니다. 회장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주시고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자, 다시 한 번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 엔지니어링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입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최우수상 현대 엔지니어링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고영창 회장님 쪽으로 조금만 더 사진 이동하겠습니다. 네, 앞에 주시고요. 여기 쪽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네, 수상해주신 고영찬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인 환경부 장관상이 남아 있습니다. 네, 대상은 협회 고문이신 이은희 교수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시상식이 너무 빨리 진행되는 감이 있지 않은데 제가 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환경부 장관상 대우건설의 을지 트윈타워입니다. 나와주십시오. 을지타워는 남산에서 종묘를 잇는 녹지축과 밀접하게 연관된 입체적 녹화 공간으로 상록 강목을 활용한 녹화 유지 관리를 매뉴얼을 개발 통해 벽면 녹화에 적용하였습니다.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 대우건설 을지 트윈타워 귀이사는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와 사단법인 생명예수비 주최하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후원한 제11회 인공지반녹화 대상 공모전에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0일 환경부 장관 조명래. 네, 축하드립니다. 대상에는 상패와 상장 그리고 인공지반녹화 대상의 인증 현판을 전달해 드립니다. 단체 사진은 수상작 발표 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스타에서 가장 좋아요를 많이 누른 팀한테 저희가 인기상을 드리는데 대상과 인기상을 다 받아서 그냥 바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상품권을 저희가 드리.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시죠.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마스크 가리셔서 웃는 거 있어서 좀 밝게 한번 할게요. 자, 그냥 살짝만 이동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자, 음악 밝게 해주십시오. 자, 하나, 둘. 다시 한 번에 마지막입니다. 자, 밝게. 하나, 둘. 네, 됐습니다. 아니요, 아직. 네네네. 일단, 시상에 수고해주신 이은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박수만 계속 치라고 한 것 같아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상을 마치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대상을 타신 저희가 대우건설 이현주 대리님으로부터 수상작 발표를 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실시간 체크를 했는데 을지타워가 갑자기 순식간에 좋아요가 너무 많이 눌리는 바람에 일단 인기상까지 같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상을 수상하게 된 대우건설의 이연주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앞서 이렇게 수상하신 우수한 작품들을 제출하신 여러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분들보다 저희가 우수하다고 대상을 받게 돼서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여러 심사위원분들께서 저희 현장 방문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보고 심사를 해주셨는데요. 그때 와주셨던 그 심사위원분들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대상을 수상한 저희 을지 트윈타워의 벽면 녹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저희의 벽면 녹화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벽면 녹화를 시공했던 사례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저희의 소회를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을지 트윈타워는요,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업무, 근린생활, 문화, 집회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건물입니다. 지하 8층, 지상 20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은 3,00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습니다. 공사 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보시는 사진은 을지 트윈타워의 전경입니다. 네, 이제 조성 의도를 말씀드릴 건데요. 앞에서 심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현장은 남산과 종묘를 잇는 녹지 축선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의 좀 중심적인 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입체적인 녹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역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위치하게 된 첫 번째 새로운 대형 빌딩이기 때문에 또 이 또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급스러운 외관을 표현해야 하고 또 사계절 내내 푸른 경관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의 녹화보다는 조금 더 진화된 형태의 새로운 녹화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녹화 범위입니다. 녹화 총 면적은 약 850제곱미터이고요. 지상 2층에서 3층을 아울러서 약 5.5m, 남측 인면 전체와 동서측 인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크게 A, B, C 세 존으로 나눴고요. A존이 서측에서 남측, 그리고 B존이 남측, C존이 남측에서 동측을 바라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벽면 녹화의 특장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특장점이라기보다 녹화를 하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고민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넓은 면적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고민들을 하나씩 해결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마 특장점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게 4가지를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는 적층형 포트입니다. 이 적층형 포트를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벽면 녹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포트가 가지는 특징이 그걸 좀 제한하는 데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트의 폭이 작고 높이가 낮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원활히 펼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따라서 이런 화분들을 상하로 연결시키다 보면 그 화분을 통해서 뿌리가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그 포트인데요. 포트 하나가 요거고요.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 식물의 뿌리가 이 포트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쭉 내려가서 조금 더 길게 자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이 포트에 있는 식물을 이제 떼어서 봤을 때 이렇게 뿌리가 아래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즉, 실제로 한 180cm, 180mm, 즉 20cm 남짓의 공간이지만 이것이 상하로 연결되면서 조금 더 긴 토심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포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 시 하나씩 운반하거나 교체하기가 매우 쉬웠고요. 또 이런 포트들을 조합해서 디자인을 구성하는 데 조금 더 편의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 상록 관목을 식재하게 된 것입니다. 초하를 식재하게 되면 봄부터 여름, 가을철까지는 녹색 경관을 볼 수 있지만 겨울에는 이제 시들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이 건물에 한겨울에도 초록색 경관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록 관목을 식재하기로 하고 수종 선정을 위해서 2년이 넘도록 고민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장에 한번 시험 시공, 그러니까 어떤 관목을 식재한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험 시공을 해서 2년간 이 식물이 잘 살 수 있나 검증을 했고, 또 적절한 식물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했습니다. 저랑 저희 현장 담당자분과 함께 여러 묘포장도 둘러보고 또 이 식물이 식재된 곳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식물을 조사를 했고요. 또한 식재하기 전에 미리 사전 재배를 해서 하자를 저감하고 또 식물이 이 자리에 딱 심겨졌을 때 새로운 장소에 적응하면서 이제 고사되지 않도록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리하여 선정된 식물들은 총 4가지였고요. 첫 번째로는 황금사철, 그리고 사철, 서양칡백, 편백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서양칡백이나 편백 같은 이제 침엽수종과 화렵수 중에서도 비교적 이제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사철, 이렇게 3가지 큰 종류이고, 그리고 황금사철 아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특징은 자동 관수 시스템입니다. 저희 벽면 녹화는 지상부가 아니라 2층부터 3층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직접 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관수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포트와 연계된 관수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 관수 시스템은 한 가지 종류는 아니고 2가지 종류로 구성됐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 라인이 점적 관수 노즐, 그리고 파란색 라인이 안개 분사 노즐입니다. 점적 관수 노즐은 연결된 그 물탱크를 통해서 관수뿐만이 아니라 시약과 시비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설치해서 혹시라도 어느 한 노즐이 망가졌을 때 다른 노즐에서 관수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개 노즐은 이제 메인 관수는 아니고요. 보조 관수로서 옆면에 수분을 주고 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하절기에 이 미기울을 조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IoT 센서를 구성해서 이 센서에서 물이 얼마나 내려오는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혹시라도 관수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체계적 유지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월별 그리고 계절별 유지 관리를 좀 분리해서 구성을 했고요. 매달 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와, 또 이제 계절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그 계절에 맞는 좀 집중된 관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를 보면은 이렇게 계절별로 저희가 구성한 그런 관리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관리자가 와서 식물을 돌보고 이렇게 고가 사다리를 통해서 혹시 교체를 하게 되는 그런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저희가 벽면 녹화 시공했던 사진을 이제 좀 순서에 맞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앞서 말씀드린 현장 샘플 시공 상황인데요. 2016년부터 이렇게 식물을 심어서 현장 한 곳에다가 이렇게 거치를 해놨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정말 혹독한 환경에서 검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관수 노즐도 설치하지 않고 현장에 있는 이제 가설 펜스에 이렇게 식물을 걸어놨고요. 가서 보면은 거의 똑같은 사진 아니냐고 느껴질 정도로 식물이 굉장히 잘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수를 하지 않고 우수만을 활용해서 식물이 자란 상태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선택한 식물들을 이제 노지에 한번 식재를 해서 정말 이것들이 잘 살아남는지 농장에서 테스트를 했는데요. 2018년 9월에 이렇게 농장에 황금사철, 서양칡백, 편백 등을 식재해서 이렇게 꾸준히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현장에 직접 시공하는 과정입니다. 보시면 현장 벽체에 판넬을 설치한 사진인데요. 전체 커튼홀로 구성된, 유리 커튼홀로 구성된 건물이었지만 해당 구간은 이렇게 철제 판넬을
설치해서 저희가 여기다 이제 식물을 거치하기 편리하도록 이 포트와 맞는 규격의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거치했는데 이때도 한 번에 전체를 거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샘플 설치를 해보자라고 해서요. 먼저 두 라인을 설치를 했고요. 이 두 라인을 이제 11월 달에 설치해서 정말 잘 지내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라인 설치로 넘어갔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화분을 이렇게 농장에서 식재를 해서 이렇게 트럭에 옮겨서 이거를 가지고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분을 거치할 때의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서 작업자가 화분을 거치했고요. 이렇게 라인별로 하나씩 거치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거치한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에도 이제 저희 사실은 사옥이기 때문에 꾸준히 이 식물들의 상태를 살펴봤고요. 보시는 사진은 이제 준공 직후의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현장 준공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난 후의 사진이고요. 앞서서 이제 회장님께서 벽면 녹화를 하면서 저희가 좀 경험했던 것이나 어려웠던 점을 좀 얘기를 해주면 앞으로 이거를 하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어려웠던 거는 식물을 수급하는 문제였습니다. 저희 면적이 850제곱미터로 적지 않은 면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물을 딱 설치하기로 하더라도 이 포트 규격에 맞는 식물을 구하는 게 이게 바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이전부터 어떤 식물을 식재할지 고민하고 선정한 후에 그거를 미리 사전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전부터 사전 재배하고 노지에서 적응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자가 조금 더 적게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벽면 식물 녹화를 하실 때에는 식물을 수급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식물을 재배하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애로사항이었던 것은 식물을 모두 거치 완료한 이후에 이 식물에 관수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식물이 어느 위치에 식재되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수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두 번 어떤 식물의 라인들이 좀 하자가 나거나 하면서 적정한 수분 관수 스케줄을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 이 벽면 녹화를 하시는 분들은 식물의 식재를 하고 관수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노하우들을 이제 많이 기록하고 남기고 또 다른 분들하고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을지 트윈타워 벽면 녹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저희는 이제 정말 처음에 준공할 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좀 지속 가능하고 유지가 잘 되는 그런 벽면 녹화를 하기를 처음부터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리를 잘 해 나가면서 이 벽면 녹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벽면 녹화의 뭐 어떤 최초의 작품이라든지 뭐 잘된 작품 이렇게 얘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유지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11회 인공지반 녹화 대상의 공모전 시상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저희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서는 국내의 인공지반의 저변 확대와 환경적인 인공지반의 녹화를 위해 많이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공지반 녹화에 회원이시면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고 회원이 아니시면 회원사로 가입하시어 국내 인공지반 녹화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인공지반 녹화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공유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이상 인공지반 녹화협회 이태호 총무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이 있겠는데요. 저희 수상자분 먼저 다 나오셔서 같이 한번 찍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모두 다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